네, 안녕하세요. 토삼입니다. 네, 지난 51회차 챔스 승무패. 네, 저는 총 8개를 맞았고요. 네, 별로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네, 특히 3픽을 3개 정도로 가져가서 27,000원어치를 샀었는데 다 그 3픽 가져갔던 것들이 다 정배로 떠서 네, 역시 챔스는 나랑 맞지 않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뭐 해봤고요. 어쨌든 52회차로 넘어왔어요. 지금 두 번 2월이 됐는데, 사실 이 회차가 저는 너무 어렵다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네, 제 생각을 좀 전달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을. 일단은 1번부터 천천히, 네, 천천히 아니고 그냥 적당하게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반테랑 헤타페가 하는데, 사실 이거 뭐 역대 전적 이런 걸 봤을 때 레반테가 헤타페 상대로 해볼 만해 보인다, 뭐 잘 해왔다, 뭐 이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도 레반테가 헤타페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거는 네, 뭐 3등분이 되어야 되는 경기가 맞다고 보여요. 그리고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두 팀의 흐름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뭐 데이터 같은 걸 보면요, 레반테 홈에서 헤타페 상대로 2연승 한 적이 없는데 직전에 승을 했고, 레반테 19-20년도 홈 4번 연속 같은 경우가 없었는데 3연보다 헤타페는 원정 11경기 동안 승리가 없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해볼만해 보이는 경기인데도 지금 원정 쪽에다가 정배를 매겨버렸습니다. 그리고 국내 배당으로도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지금 2.70에 2.80에 그리고 2.37을 매겨놨거든요. 이거 되게 어렵다. 왜 이게 헤타페 쪽으로 원정에다가 정배를 매겼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레반토 홈에서도 분명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부상 현황에 레반테가 주전 골키퍼 페르난데스 선수 못 나오고 또 미드필더에 캄파냐 선수, 바르드이 선수 못 나오더라고요. 이게 이 세 명이 좀 약간 그래도 나름 핵심이라고 불릴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인데, 이 선수들이 빠짐으로써 부상 현황에서 레반테가 좀 타격이 있기 때문에 배당이 저런 식으로 매겨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네, 이거는 배당이 좀 적절해 보인다, 뭐 이런 느낌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퍼센테이지로 홈팀 레반테한테 낮은 투표율이 매겨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무승부 투표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데, 이 두 팀이 무승부를 그래도 많이 해왔었고, 또 제가 아까 뭐 찾아봤었는데, 네, 무승부가 그래도 많이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그런 경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레반테가 제가 알기로는 오연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람 심리라는 게, 그리고 이제 헤타페도 2연무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그 사람 심리라는 게 유견무는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사실. 네.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했고, 네, 또 이제 저도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근데 이제 무승부 투표율이 그래도 높다, 그리고 이제 배당을 보시면 무승부 배당이 좀 많이 낮다라는 걸 또 보실 수가 있죠. 이런 점에 봐서 무승부를 가져가고 싶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경기입니다. 지금 배당만 봤을 때는 헤타페 쪽으로 많이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 부상 현황 때문에 그런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인데, 사실 제가 이제 좀 여기서 이제 좀 이제 참고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그 부분이, 저는 이 패턴 팩업단데 이게 저한테 정말 강한 패턴이에요. 근데 이게 강하다고 해서 항상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직전 회차의 이번 경기의 패턴과 동일한데, 그땐 여기가 무업다였는데 무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네, 제가 틀렸죠. 네, 1번도 마찬가지로 이 패업다가 정말 강합니다. 지금 3년간 이렇게 일직선으로 1번에서 이렇게 직전에 패가 연달아 나오고 나서 한번 끊기고 다음에 또다시 패가 나왔을 때 연달아 나오지가 않았다, 이런 패턴이 있어서 1번은 패업다가 딱 맞는데, 저는 이거를 믿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홈팀 사이드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홈팀 사이드로. 네. 근데 솔직히 이제 무승부를 많이 레반테가 많이 거뒀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가 많이 느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지금 뭐가 지금 40% 정도까지 올라간 것 같아서 저는 이 데이터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여러분들께서 판단을 잘 하셔서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바라보는 방향은 승무 라인이지만 저는 픽할 때 승을 픽할 것 같아요. 네, 단통 승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네. 굉장히 어려운 1번부터 벌써부터 어려운 그런 경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번 경기로 가보겠습니다. 2번에 프라이부르크 대 메넨글라드바흐인데, 흐름만 보면 무조건 메넨글라드바흐가 더 좋습니다. 근데 이제 다만
특이한 점이 프라이부르크 홈일 때 압도적으로 메넨글라드바흐를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한 3연승인가 4연승 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점을 봤을 때 프라이부르크 홈에서 메넨글라드바흐를 잘 잡는구나 이런 느낌을 좀 살려서 가보면 이 경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그런 느낌이 또 듭니다. 뭐 데이터만 보면요, 프라이부르크 홈에서 메넨글라드바흐를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9승 1무를 기록할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고요. 프라이부르크 19-20년도 홈에서 같은 결과 3번 연속이 단 한 번뿐인데 지금 현재 2연패다. 메넨글라드바흐 주중 챔스로 인해서 분명 체력적인 문제가 존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네, 뭐 이렇게 써놨고요. 제가 좀 더 봐봐야 될 게 있는데, 그 챔스에서 메넨글라드바흐가 이제 주전으로 나왔는지 그걸 한번 잠깐 보고 싶거든요. 네, 근데 인테르랑 경기를 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주전으로 나왔겠네요. 왜냐면 네, 여기서 메넨글라드바흐는 지금 챔스도 1등 진출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굉장히 불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그럴 것 같아요. 챔스도 신경 써야 되고 리그도 신경 써야 되는 이 와중에 지금 현재 국내 배당으로는 1.67이라는 배당을 받았네요. 네. 3.65 3.60, 1.67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불안한 경기인데도 갭이 좀 있죠. 배당의 갭이. 예. 그리고 제가 이제 부상 현황을 좀 찾아보니까 메넨글라드바흐의 수비진에 타격이 있습니다. 엘베디 선수, 벤세바이니 선수 못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라이부르크가 충분히 이길 법해 보이죠. 지금 느낌상. 근데 이제 배당 자체가 너무나 갭이 큽니다. 저는 이거를 그냥 단통으로 메넨글라드바흐 승 갈 겁니다. 이게 분명 배당 갭이 있는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하고요. 네. 네, 이거는 메넨글라드바흐 쪽으로 갈 겁니다. 그냥. 네, 이거는 저의 완전 그냥 주 픽이고요. 어떠한 픽에서도 이거는 그냥 무승부조차 바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단통패 생각을 하고 있다. 네,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다음에 3번 프랑크푸르트 대 도르트문트 경기, 이 경기도 좀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일단 프랑크푸르트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전적 같은 부분에서 도르트문트가 한 3배 정도 승리를 많이 거뒀고, 프랑크푸르트 홈에서는 또 이제 비슷한 전적을 냈다. 근데 최근 5경기에서는 도르트문트가 한 번도 지지 않았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프랑크푸르트 19-20년도 홈 3연무 없었다. 직전에 2연무. 그리고 도르트문트 이번 연도 유일한 무승부를 직전 경기에 했다. 그러니까 이번 연도 동안 무승부를 딱 한 번 했는데 그 직전에 경기가 무승부였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프랑크푸르트 무승부 제일 많은 팀인데 도르트문트는 무승부가 제일 없는 팀이다. 그러니까 이 경기는 뭐 무가 느껴지지도 않고 무가 뭐 나올 것 같지도 않고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 그런 경기다라고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느낌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랑 좀 상반되게 무승부 배당이 제일 높죠. 이 이유를 저는 아직 캐치하지 못했습니다.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도르트문트 수비진의 핵심 홈멜스 선수 못 나오고 메니에 선수 못 나오고, 그리고 홀란드 선수의 엠레찬 선수까지 못 나오는 걸로 봐서 좀 타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반면에 프랑크푸르트는 그렇게 타격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수진으로만 봤을 때는 도르트문트가 좀 불안해 보일 수 있겠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팀의 이제 네임 밸류상 도르트문트가 앞서기 때문에 그래서 배당을 이런 식으로 받은 것처럼 저는 보이고요. 충분히 납득이 가는 그런 배당입니다. 지금 국내 배당으로는 3.10에 3.65에 1.82를 받고 있는데, 사실 이 경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승부를 가져가지 않을 생각이기 때문에 승패 라인으로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 좀 많이 까다로워요. 프랑크푸르트가 승리는 단 2번밖에 거두지 못했는데 패배 역시 단 한 번만 했고요. 무승부를 굉장히 잘 거두는 팀입니다. 그래서 이 경기에서도 도르트문트를 상대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이 깔리죠.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무승부를 제외한 승패 라인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에 4번 쾰른 대 볼프스부르크 경기. 일단은 뭐 총 전적 이런 거는 별로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그냥 쾰른 홈에서 볼프스부르크를 상대로 그래도 나쁘지 않은 상대를 해왔다 뭐 이런 느낌을 그냥 실려서 가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이 퍼센테이지가 원정적으로 많이 몰려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경기랑 이제 3번 경기 프랑크푸르트 도르트문트 경기가 배당이 굉장히 흡사하고 뭐 비슷해 보입니다. 투표율조차 되게 비슷해 보여요. 쾰른은 핵심 공격수 안데르손 선수가 나오지 못해서 좀 타격이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선수가 나오지 못하면 골을 넣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큰 타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4번에
너무 원정팀이 유리해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3번이랑은 좀 다르게, 네, 이거는 많이 유리해 보여요. 네, 볼프스부르크가. 네, 현재 흐름이라는 것도 그렇고요. 지금 뭐 직전에 단 1승으로 일단 도르트문트를 잡고 오긴 했어요, 켈런이. 근데 아무리 그래도 지금, 네, 여기 뭐냐, 볼프스부르크는 9경기 연속으로 지금 패배가 없거든요, 사실. 이번 시즌에 아마 볼프스부르크가 패배가 없을 겁니다. 4승 5무로.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볼프스부르크로밖에 안 느껴지는 그런 경기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제 공격수까지 부상을 당했다? 그럼 켈런이 이길 방도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되게 희한하네요. 저는 이 경기가 그러니까 그 초기 배당도 켈런이 지금 무승부가 제일 높았어요. 켈런의 승보다. 아주 근소한 차이였지만 물론 지금은 이제 배당이 좀 변동이 돼가지고 네, 쾰른의 승이 3.55로 좀 더 높아진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국내 배당으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무승부가 3.40으로 더 높습니다. 역배가 3.35고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쾰른이 이기지 못할 법해 보이는데 아무리 네, 많이 쳐줘도 켈른의 무승부까지밖에 안 느껴지는 그런 경기에 지금 무승부를 더 쳐준다? 그럼 저는 이 경기를 꺾을 건데요. 이건 너무 볼프스부르크로밖에 안 느껴지고 배당이 1.80 너무나 달콤하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켈른 사이드로 가기로 결심을 먹었는데 여기서 이제 단통으로 승을 갈 겁니다. 네, 무승부를 제외하고요. 네, 이거는 좀 저한테는 모험입니다. 여러분들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따라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제가 이런 느낌을 갖고 있다라는 것만 네,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저는 4번은 승으로 갈 거다. 네, 이거는 눈대중으로 봤을 때는 절대 켈른이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합니다. 물론 도르트문트까지 잡긴 했지만 네. 그래도 그래도 힘들어 보인다라는 느낌이 많이 세다는 거죠. 다음에 5번에 아르미니아랑 마인츠인데 이 경기는 제가 좀 희한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 일단 이거를 말씀을 일단 드리기 전에 그 구매율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구매율을 같이 한번 봐볼게요. 아르미니아 한번 보겠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 들어보는 팀인데 저는 이 그 분데스에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처음 들어보는 팀인데 한번 승격을 했나 보죠. 자 보겠습니다. 아르미니아 여기 있습니다. 아르미니아. 자 보면 이 경기가 지금 마인츠랑 아르미니아랑 뭐 이렇게 등수가 하나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요. 전적 같은 것도 너무 5년 정도 이게 너무 오래됐어요 데이터가. 그래서 이거는 참고를 안 할게요. 근데 이제 배당을 보시면 거의 3등분이 되어 있고 마인츠가 약소한 정배 배당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마인츠가 46.9% 네, 받고 있습니다. 아르미니아 지금 현재 7연패 중이고요. 두 팀 모두 홈 원정에서 1승 3패를 할 정도로 별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해 보인다라고밖에 안 느껴지는 그런 경기죠. 두 팀 모두 부상에는 큰 타격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이게 왠지 제 느낌인데 이게 배당도 그렇고 그냥 느낌 자체가 마인츠를 가져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사실 아르미니보다는 마인츠 쪽으로 많이 가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경기예요. 사실 근데 저는 이거를 아직 네, 결정을 못했습니다. 이 5번 경기는 네, 패턴도 지금 보시면 별로 그렇게 특출난 그런 패턴이 없어서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해볼 것 같은 그런 네, 느낌입니다. 굉장히 어렵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그렇다. 네, 이거는 고민 중이다. 5번은. 다음에 6번 셀비아 대 레알 마드리드인데 이 경기 진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또 경기죠. 일단 두 팀의 전적을 보시면요 무승부가 굉장히 적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세비야보다는 레알 마드리드가 한 12승 정도 더 챙긴 모습으로 보입니다. 세비야 홈에서는 레알 마드리드보다 더 많은 승리를 챙겼고요. 그래서 이 경기는 누가 이겨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경기다라고 좀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보겠습니다. 뭐 배당을 보시면요 일단은 거의 동배 느낌을 받고 있죠. 네. 이거는 좀 더 제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배당도 거의 동배의 느낌이 가깝고 이제 투표율 자체는 네, 거의 3등분이 되어 있지만 레알 마드리드가 근소하게 앞서 있습니다. 이거 저는 이 이유를 사실 모르겠습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가 왜 근소하게 앞서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유를 좀 더 설명을 드려볼게요.
세비야가 19-20년도 홈 2연패가 없었다고 하고요. 19-20년도 레알이 3연패를 했던 적은 단 한 번뿐인데 그건 바르샤 2연전이 포함되어 있었고 지금 현재 2연패다. 그러니까 레알 마드리드 지금 별로 그렇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 지단 감독의 경질설까지 돌 만큼 굉장히 그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요. 반면에 리그에서는 세비야가 3연승을 거두고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3연속 승리가 없고요. 이런 느낌인데 세비야는 골키퍼 보노 선수 못 나오고 바틀릭이 출전 불가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레알 보노 선수도 이게 출전 불가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레알은 라모스, 카르발, 발베르데 선수가 나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타격면으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땐 레알 마드리드가 더 심해 보이고요. 현재 흐름 자체만 봐도 일단 레알 마드리드가 좀 더 힘들어 보인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원정에서 정배 투표를 받기라는 되게 힘들어 보이는 그런 경기거든요. 지금 솔직히 레알 마드리드가 예전에 우리가 알던 레알 마드리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물론 뭐 벤제마 선수 돌아온다라는 그런 말은 있던데, 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굉장히 힘들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보니까 무승부 투표율 굉장히 낮죠. 그 이유는 이제 무승부가 이 두 팀은 많이 없었다라는 이 느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6번은 저는 무승부를 무조건 봐줄 거고요. 네, 이거는 만약에 무승부가 나오면 이변이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를 무조건 봐줄 겁니다. 네, 이거는 네, 그렇게 이미 결심을 먹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는 이거를 아마 지금 현재의 느낌인데 그냥 단통으로도 무승부를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경기는 이거는 정말 큰 모험인데 이 경기는 솔직히 투픽을 써도 틀릴 것 같고 네, 그냥 굳이 금액이 안 된다면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저는 이게 무승부가 맞다라는 생각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구매율도 지금 현재 무승부가 44.5%로 제일 높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승부가 많이 안 느껴지는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무승부를 이렇게 높게 쳐주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무승부를 단통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단통 물어보고 있다. 솔직히 이 경기 레알 마드리드가 이긴다라는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 그런 경기예요. 그래서 저는 무승부 좀 느낌을 살려서 가보도록 하겠고요. 다음에 7번 미넨 대 라이프치. 이거는 누가 봐도 미넨이 이길 것 같다는 느낌이 너무 강하죠. 5승 3무 1패. 미넨 홈에서 3승 1무. 최근 5경기 2승 3무입니다. 물론 이 팀이 1등 팀이고 2등 팀이지만 그래도 이 간격이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미넨은 너무나 지금 현재 뭐 맨날 그랬지만 미넨은 항상 뭐 독재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왔고 라이프치히는 이제 좀 떠오르는 그런 팀이긴 한데 승점이 2점 차밖에 되진 않아요. 근데 미넨이 홈에서 너무나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8득 4실을 하고 있다. 네, 이제 라이프치히는 원정에서 4득 3실. 굉장히 빈약하다라는 느낌이 있죠. 이런 두 팀이 만났습니다. 총 전적도 그렇고 홈에서도 그렇고 너무나 미넨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그런 경기. 네, 그런 경기입니다 이게. 근데 이제 미넨에는 키미 선수 못 나오는 게 좀 이제 타격이 좀 있어 보이긴 해요. 그리고 툴리조 선수도 못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미넨은 선수층이 두껍기 때문에 그래서 미넨이 이길 거다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한 경기긴 하죠. 라이프치히의 승리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그려지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거는 믿고 싶지 않지만 7번에 승업다가 저는 좀 강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강한 패턴은 아닙니다. 사실 엄청나게 강한 패턴은 아닌데 그냥 제가 싫어하는 이렇게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나 겹치는 패턴이 나왔어요. 다이아몬드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갔을 때 이렇게 계속해서 번갈아가는 느낌이 나오죠. 그래서 7번에 이게 굉장히 불안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번 주에 챔스 때도 맨체스터 시티 패턴 나왔을 때 제가 그거 믿을까 하다가 그래도 이건 맨체스터 시티 같아서 맨체스터 시티 승 갔었거든요. 근데 또 이변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 7번 놓치지 않으려고 그냥 저는 이 경기를 지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딱 눈대중을 봤을 때 무조건 승이에요. 근데 저는 지울 겁니다. 이 경기. 너무 어렵다. 라이프치히가 이기면 이거 완전 대이변이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일반 픽을 찾아봤어요. 일반 픽을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분들이 하신 거를 이제 좀 22개의 픽을 모아봤는데 역시나 22개의 픽 모두 다 미네의 승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바라보는 느낌과 거의 동일하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겠죠. 저는 이 경기 굉장히 불안하다라는 느낌을 싣고 있고요. 미네는 이제 19-20년도 2연무가 없었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 3픽 여유가 안 된다 하면 저는 승패 라인으로 꺾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다음에 8번에 카디스 대 바르샤 경기. 이 경기가 이제 1등 투표율입니다. 1등 투표율인데 거의 80%에 육박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일단 보겠습니다. 총 전적 2패. 카디스 뭐 배당 너무 압도적으로 높고요. 바르샤 이번 연도 4연승 같은 경우가 없었는데 현재 3연승입니다. 바르샤 생각보다 많이 못 나옵니다. 네. 테오 슈테겐, 피케, 로베르토, 쿠티뉴, 메시, 안수파티 이렇게 다 못 나와요. 근데 메시 선수는 이게 부상이 아니라 못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 일단 적어 놓은 건데 메시 선수 못 나오면 굉장히 불안하죠, 사실 바르샤라는 팀이. 어쨌든 네, 메시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에 대해서만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흐름만 봤을 때는 당연히 바르샤로밖에 안 느껴지겠죠. 네,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이거를 만약에 이긴다 하더라도 바르샤는 큰 점수로 이기기는 힘들 것 같아 보이고요. 이겨봤자 뭐 1점 차 정도? 예, 그 정도로밖에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 근데 이제 바르샤가 리그에서 현재 굉장히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7경기 중에서 지금 현재 단 2승밖에 못 거뒀어요. 그 정도로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지금 현재 챔스에서 네, 챔스까지 포함해서 3경기 동안 무실점, 네,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일단은 카디스가 바르샤를 잡는 그림은 일단 그려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경기를 무조건 바르샤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1점차 승부, 예, 아니면 무승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예. 저는 그래도 바르샤 승에 가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게 저는 그냥 의문이 든 게 지금 현재 미넨 경기가 어째서 이 바르샤 경기보다 투표율이 더 낮은 걸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르샤가 지금 1등 투표율이라는 게 좀 믿기지가 않아요. 이렇게 저는 의심이 되는 경기가 1등 투표율일 때 원래 정배로 많이 가져가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픽하는 거에서 좀 더 해보자면 저는 안전하게 무승부까진 가야 그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네, 어쨌든 그렇다. 네. 근데 이제 카디스랑 무승부가 4.45배당인 거면 솔직히 좀 많이 높습니다. 지금 카디스가 홈에서는 승리가 없을지언정 그래도 등수가 좀 높은 팀이기 때문에 네, 어쨌든 저는 바르샤가 이길 거라는 생각을 네, 편치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이거 그냥 제가 단통패로 말씀드릴게요. 네. 저는 금액이 부족해서 무승부 안 가져갈 것 같아가지고. 다음에 이제 9번 그라나다 대 우에스카입니다. 솔직히 이 8번 경기 말씀드려보면 이거 이변 보실 분 많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니까. 다음에 9번 그라나다 우에스카. 이 경기는 일단은 우에스카의 무승부 개수를 보면 분명 무승부가 많이 느껴질 법한 그런 경기인데 일단 그라나다로 많이 몰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라나다가 지금 챔스가 아니라 유로파 뛰고 왔죠. 주중에 유로파 뛰고 와서 PSV한테 지고 왔어요. 근데 아무래도 상대가 우에스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퍼센테이지가 많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지금 배당이 꽤나 높죠. 진짜 꽤나 높습니다. 많이 높아요, 사실. 예. 우에스카 11경기 동안 승리 없고요. 우에스카 무승부 7번으로 제일 많다, 현재까지. 그라나다는 이틀 만에 경기를 뛰는 것이다. 체력적인 면에서는 그라나다가 좀 불리할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우에스카 무승부 개수를 보면 분명 무승부 많이 느껴질 법한 그런 경기고요. 9번 솔직히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불편한 게 어려워요. 네. 그리고 이제 9번 라인이 무승부가 20번 연속으로 안 나왔는데 이걸 물을 안 가져가야 되나 가져가야 되나 언제 나올까 저 무승부는 이런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것만 네,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 좀 추천을 못 드리겠어서 지금 현재는 좀 패스를 해볼 생각입니다. 최종 방향 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10번 브레멘 대 슈투트가르트. 네, 제가 커피 한 잔만 먹겠습니다. 자, 브레멘 대 슈투트가르트인데 이 두 팀에 지금 공통점이 있다면 무승부를 굉장히 많이 캐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팀 그래서 무승부가 많이 느껴지는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지금 3등분 되어 있는 것 중에서 무승부가 41.1%로 굉장히 높다. 네. 그렇다라고 보이고요. 뭐 흐름 자체도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누가 이길 것 같다라는 느낌은 들지 않아요. 근데 다만 이제 부상 현황을 좀 찾아보면 브레멘의 최다골 공격수인 페크루그 선수가 못 나옵니다. 그래서 브레멘에게 굉장한 타격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슈투트가르트가 지금 원정에서 정배를 받고 있는 듯한 느낌을 네,
받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근데 투표율은 또 네, 브레멘이 33.7%로 2등 투표율을 달리고 있죠. 이게 두 번째 높은 투표율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 굉장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는 일단은 브레멘의 승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 무승부를 배제할 거예요. 네. 이거는 무승부를 그냥 배제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초반 방향은 승패 라인으로 잡고 있고요. 만약에 단통이라면 승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거 10번은 패없다라는 패턴이 일단 존재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이렇게 갔을 때 지금 현재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물론 마지막에는 이렇게. 네,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슈투트가르트의 승을 뺐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무승부 배제하고 이거 뺐으니까 단통 브레멘 승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방향은 승패인데 어쨌든 승을 보고 있다. 다음에 11번 오사수나 대 베티스인데, 이게 이제 제 이번 회차의 저의 핵심입니다. 베티스는 19-20년도 4번 연속 같은 결과를 낸 적이 없고요. 현재 3연패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적을 봤을 때 오사수나가 뭐 크게 밀린다라는 느낌이 없죠. 단지 하나 있다면 베티스가 최근 5경기에서 오사수나를 압도했다, 뭐 이런 느낌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오사수나 핵심 수비수 가르시아 선수 부상이긴 한데 베티스가 더 심합니다. 키퍼 브라보, 그리고 수비수 아이사만디, 그리고 중원의 핵심 카날레스 부상입니다. 네, 타격은 베티스가 더 커 보입니다. 근데 참 희한한 게 지금 배당이 국내 배당도 그렇고요, 해외 배당도 그렇고요, 지금 베티스가 정배예요. 모르겠어요, 이유를. 네, 진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건 베티스가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이 드는데 베티스가 정배입니다. 이것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현재 시점이 너무 좋지 않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를 굉장히 크게 미룰 거고요. 11번 패턴은 뭐 딱히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거 무패 라인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다음에 12번 샬케 대 레버쿠젠. 딱 봐도 그냥 샬케보단 레버쿠젠 쪽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일단은 뭐 지켜보도록 할게요. 샬케 대 레버쿠젠. 이거는 왜 배당이 없지? 네, 배당을 좀 보겠습니다. 해외 구매율. 네, 해외 구매율은 이러네요. 배당 자체도 지금 현재 원정 쪽에 레버쿠젠 쪽으로 많이 빠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그리고 투표율 자체도 지금 레버쿠젠 쪽으로 굉장히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근데 배당이 지금 국내 배당으로 6.20에 4.25에 1.33인데 1.33 굉장히 좀 뭔가 불안합니다. 저는 이 배당 자체가. 근데 뭐 배당으로만 볼 수는 없으니까 좀 더 지켜볼게요. 총 전적은 좀 이제 괜찮은데 샬케 홈에서 레버쿠젠이 앞서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두 팀은 2연승 무승부를 단 한 번밖에 하지 않았다. 샬케는 홈에서 12경기 동안 승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도 있고요. 레버쿠젠은 이틀 만에 경기를 치르는 셈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제 부상 현황을 봤는데 샬케는 핵심 수비수인 오크치프카, 그리고 샬리프 사네, 이렇게 둘 못 나오고요. 미드필더에는 벤탈랩, 하릿, 그리고 공격에는 파시인시아, 이렇게 못 나온다고 합니다. 레버쿠젠은 또 이제 최다골 공격수인 알라이오 선수가 부상으로 못 나오고요. 핵심 수비수 스벤 벤더, 못 나옵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뭔가 레버쿠젠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그런 경기예요. 너무 레버쿠젠으로밖에 안 느껴지는 경기인데, 이게 사실 레버쿠젠 승 안 가져가기는 좀 힘들죠, 이거는. 근데 뭔가 배당도 그렇고, 딱 배당 봤을 때도 뭔가 불안하긴 했지만, 그래도 너무 레버쿠젠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막 들긴 해요. 그렇지만 레버쿠젠의 승을 버리진 못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이거는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지만, 어쨌든 초반 방향은 그래도 패를 보고 있다, 레버쿠젠 쪽을 보고 있다. 만약에 본다면 이게 승이 아니라 저는 무패 정도로 볼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건 단통으로 그냥 레버쿠젠 가고 싶다. 다음에 13번 비아레알 대 엘체예요. 이게 지금 현재 76.6%로 2등 투표율인데요. 일단 볼게요. 일단은 최근 5경기는 이건 5년 된 데이터라서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그래도 비아레알이 엘체를 상대로 그래도
5경기에서는 지지 않았다 이런 느낌이 있고요. 총 전적에서 그렇게 앞서고 있는 느낌은 없습니다. 비아레알 19-20년도 4연무하지 않았다. 현재 3연무고요. 비아레알 주중에 경기를 뛰고 왔고 공격의 부재가 약간 심하긴 합니다. 고메즈 알카세르 선수가 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격 부재가 좀 심하긴 합니다. 근데 이런 공격 부재가 심한 비아레알을 상대로 엘체가 지금 현재 배당을 9배당 가까이를 받고 있다라는 것 자체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말하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흐름 자체는 비아레알이 무조건 우세한 건 맞는데 총 전적이라든지 현재 흐름이라든지 뭐 이렇게 무승부에 대한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두 팀 지금 현재 3연무를 기록하고 있고, 네. 두 팀 모두 다 지금 현재 직전 경기들에서 3연속 무승부를 같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가 근데 여기 비아레알은 오늘 경기 끝나서 뭐 그 유로파에서 승리를 거두고 왔죠. 그래서 3연무가 아니긴 한데 어쨌든 최근에 무승부를 많이 했던 그런 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승부의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는 무승부 배당이 5.28이라는 배당을 줬다라는 것 자체부터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고 국내 배당도 4.90이라는 무승부 배당을 줬는데 이건 정말 아닌 것 같다. 무승부가 충분히 느껴지거든요, 이 경기는. 그래서 저는 이 경기 무조건 비아레알 승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 승으로 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배당이 좀 꺼림칙하긴 한데 다만 이거 엘체가 이긴다라는 느낌은 살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뭘 해도 일단 비아레알이 이길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엘체가 막 나쁜 흐름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9배당은 높다라는 생각, 그래서 비아레알의 단통승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14번에 알라베스 소시에다드 경기인데 이 경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일단은 총 전적도 그렇고 알라베스 홈에서도 소시에다드를 굉장히 상대로 잘해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만 이번 시즌에 알라베스와 소시에다드의 그 흐름 자체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소시에다드가 너무나 좋긴 합니다. 알라베스도 뭐 나쁘진 않거든요. 직전에 레알 마드리드도 잡았겠다, 바르셀로나한테도 지지 않았겠다, 발렌시아한테도 지지 않았겠다, 이런 점으로 봤을 때 소시에다드를 상대로도 충분히 해볼만해 보인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게다가 소시에다드는 주중에 유로파까지 뛰고 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유로파 이게 지금 주전으로 나온 건가? 주전으로 나왔어요. 근데 별로 좋은 성적을 내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라베스가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경기라고 보이죠. 다만 리그에서는 압도적으로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또 소시에다드이기 때문에 이 경기 어떻게 마무리가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 배당 자체 보면 갭이 굉장히 큽니다. 이 정도로 커도 되는 건가? 뭐 소시에다드가 굉장히 잘 나가니까요. 뭐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소시에다드 핵심 수비수 한 명 결장하거든요. 엘루스톤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알라베스가 충분히 저는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실리거든요. 분명 레알도 잡고 왔고 바르셀로나한테도 지지 않았고 이래 왔기 때문에 그래서 충분히 잡을 수 있겠다 뭐 이런 느낌이 드는데도 일단은 배당 자체가 홈이 너무나 높아요. 너무나 높아서 그래서 저는 이게 알라베스가 이기지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다만 이제 무승부를 여기서 두 팀이 무승부를 많이 거두진 않았기 때문에 이 무승부까지는 좀 염두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방향만 본다면 무패 라인을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네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14경기를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패턴을 봤을 때 이런 식으로 좀 적어놨습니다. 핵심적인 패턴은 이런 식으로 적어놨는데 뭐 그렇게 센 패턴들은 사실 아니고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패턴, 그리고 7번도 되게 꺼림칙하는 패턴이었다, 이런 걸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10번도 좀 나름 강한 패턴이다. 이렇게 13번은 솔직히 막 그렇게 강한 패턴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14경기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내일 최종 방향으로 다시 찾아보도록 할게요. 저는 토삼이었습니다.